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주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대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체크리스트 3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제 정말 핫했던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워낙 탄력적이고 돋보여서 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방산주 원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이라도 소외받지 않으려면 따라잡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체 글로벌한 이슈 자체가 국방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방산주 볼까요? 네, 저는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정부 정책 쪽으로도 모멘텀이 붙어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무기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먼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추가적인 탄력도 솔직히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보유자의 영역 눌렸을 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봐야 되나 너무 오른쪽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지금 현 시점 방산주 역시나 많이 오른쪽 좀 부담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방산 기업들의 어떤 수주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단기간에 뭐 이슈를 받아서 주목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 뭐 보셔도 좋겠지만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이 동일하신데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은 부담이다. 근데 자고 나면 가더라고요. 뭐 계속해서 가서 이거 네. 지금 안 사면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신고가 가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덜 네. 간. 조금은 작은 방산주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 큰 방산주 중에서도 예. 조금 뭐 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죠. 근데 대부분 다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예.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눌렸을 때는 가능하다. 네, 조정 받았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지금 따라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종목군들도 좋지만 좀 그보다 좀 덜 오른 종목군들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산에 대해서 종목도 조금 이따 질문 드려볼 건데 우리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올라간 쪽보다는 덜 오른 쪽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근데 많이 올라간 쪽을 살펴보니까 우주 쪽으로 묶이더라고요. 네. 원체 또 계속해서 핫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그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표님은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방산? 일단은 뭐 우주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방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또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수주 잔고가 계속 늘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지금 중동 루마니아 이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수주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은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 물론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 가지 다 플러스 알파로 있는 기업들 너무나 좋지만 지금 이미 좀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들은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않고 일단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수주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세밀하게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지만 주가는 반응이 덜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덜 오른쪽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방산이 AI까지도 나중에 묶일 수 있을까요? 간밤에 뉴스가 있었어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미국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미국 육군과 AI 구동 시스템을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속에 7%가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AI와 접목해서 방산까지도 나중에 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방산에서 우리가 로봇 쪽도 이제 좀 긴밀하게 연결고리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LRG 넥스원도 로봇 네.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AI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은 더욱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첫걸음으로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연결고리들이 발생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일단은 AI 관련돼서 네. 침투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 현재 보시는 종목은 LIG 넥스원은 너무 올라서 아닐 것 같고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LIG X1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네. 추가 탄력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현대로템과 풍산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일단은 꼽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좀 좋다라고 보이고 지금 철도 산업 그동안 좀 안 좋았어요. 레일 부분 안 좋았는데 그쪽 관련돼서도 리스크라고 작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올해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주가는 기업이 좀 무겁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무거운 기업들이 이미 날아가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 다음 주자로 방산주가 섹터 좀 더 강하게 힘을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아직 못 간 현대로템 좀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됐고 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방산 관련돼서 매출이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모멘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풍산 한번 이야기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풍산, 현대로템 보자 말씀 주셨고 우리 본부장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무기 비중 확대하겠다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 자국 내 생산 무기 비중 확대거든요. 그러면 국내 방산주 이거 진짜 제대로 견제구 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원체 현대로템의 K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 기업에 안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효과를 더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어쨌든 비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드론이라던가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드론을 지금 무기화를 많이 해서 네. 이번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무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우주항공이랑 드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방산이랑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앞으로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멘텀 있는 종목 골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관심주.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시스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투기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이라던가 이런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역시나 이 드론과 관련해서 좀 효과를 앞으로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전투기 T-50 관련된 전투기로 인해서 주가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2015년대였는데 그때의 영광을 이제 드론과 함께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역시나 그럼 이 종목도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괜찮다. 추격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말씀 주셨습니다. 두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참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소외를 참 많이 느끼는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엔터주 대체 반등은 언제 나오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일본 니케이가 4만을 넘어가면서 정말 잘 가잖아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 뒤를 엔터가 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엔터가 네. 하드캐리 해주고 있는데 국내 엔터주들은 왜 이런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카리나라는 네. 굉장히 핫한 또 아이돌의 열애설이 열애설. 났었는데 그때 실제로 SM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당일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예측이라는 걸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엔터 관련된 이런 아티스트들의 불확실성, 갑자기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있지만 뭐 저 PBR 그리고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좀 소외가 되는 느낌도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좀 핫한 아티스트가 부재한 것도 사실이고 중국 쪽에서의 이런 앨범 판매량 부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날 주가가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사람들이 엔터주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실적도 찍히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박자가 맞아져야지 주가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조금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는 좀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네, 일단 추가 하락도 살짝은 이제 종목들 보면은 추세적으로 약간은 이제는 하방 쪽이 좀 더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네. 많고요. 굳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살짝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약간은 미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부재해서 지금 당장에 무언가 주가 상승을 점치기에는 좀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AI 반도체라던가 저 PBR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엔터주들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거의 계속적으로 매도세만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 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좀 가중이 이어갔었죠. 되면서 네, 예. 그 부분이 또 주가 하락에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밸류만 따져봤을 때는 네. 지금 과대 낙폭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사실 영화 파묘 흥행하는 이 정도 수준 말고는 딱히 뭔가 뚜렷하게 이런 컨텐츠 쪽으로 좀 호재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실 범죄도시도 이제 4월에 4월에, 개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영화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엔터주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악재가 좀 많이 나왔다 말씀 주셨는데 호재도 있었어요. 뭐 SM에서는 자사주 관련해서 소각을 추진을 했고 YG 그리고 JYP 쪽에서는 장내 매수를 하기도 했는데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또 지금이 기회다라는 리포트도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그냥 군중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사주 뭐 소각이라던가 이러한 주주
뭐 그런 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고점부터 너무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뭐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도 하죠. 그럼 엔터 내에서 종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뭐 YG 엔터테인먼트랑 JYP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근데 사실 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 관점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모아가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되돌림 나올 때는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고요. 모아가시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호흡을 길게 보고 가져가자. YG, JYP 말씀 주셨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엔터 내에서. 저는 하이브를 하이브. 항상 좀 보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으니 그죠? 네,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제 BTS가 지금 물론 공백기가 있지만 완전체에 대해서는 솔로 활동이 너무나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지금 자사 이제 레이블 기업들에게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르세라핌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엄청난 핫한 아티스트가 부재하긴 하지만 이제 또 신규로 앨범을 내고 했었을 때 이제 흥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저는 하이브가 네. 좀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8만 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좀 바닥을 다진다고 한다면 엔터주들 반등 나올 때 좀 좋은 모습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호흡은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하이브 또한 좀 길게 보고 가져가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체크리스트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LG 이노텍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참 많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먼저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원체 애플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플발 수요에 좌지우지 되고 있고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플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특히 LG노텍이 애플향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87%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애플에 그냥 애플이 다 하고 예, 있다. 애플이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일단 매출의 다각화가 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메타와 이렇게 저커버거랑 얘기를 하면서 XR 동맹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계기로 LG 이노텍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매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3D 센싱 모듈 기술이라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도 이제 저커버거도 이제 LG랑 만났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LG노텍에서는 지금 이번에 광학솔루션 사업부 시설 투자 규모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 80% 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투자를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는 회사의 어떤 의지인데 사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에 치중되어 있는 이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숙제이긴 한데 사업의 다각화가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고 대표님은 LG 이노텍 어떻게 보세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LG전자, 메타, 이제 XR 관련해서 협업 이야기, 동맹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애플 비전 프로의 3D 센싱 모듈을 지금 이제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모두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2025년 정도가 예상 출시 시기인데 그때부터는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애플발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더욱더 급선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 재료 이런 걸로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일단은 기대감의 재료로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 이제 국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투자를 대폭 감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워낙 애플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센싱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역시나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심이 너무나 얼어붙어 있고 너무나 한 기업에 기대고 있는 이런 한 기업과 너무나 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먹거리로 XR 쪽이나 이런 쪽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단기적인 이런 재료적인 측면으로 좀 보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미래 성장 이제 모멘텀이고 이게 미래의 이 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다라고 보기에는 네. 아직 투심이나 이런 것 쪽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의견 모아 보니까 사실 LG 이노텍 가격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그럼 좀 넓게 봐서 XR까지 볼 수 있을까요? 관련주 좀 짧게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XR 시장을 그냥 좀 봐서 일단은 MP라는 기업을 MP.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MP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XR 시장에 대한 이제 뭐 기기 잘 나오고 기기에 대한 인기나 수요 이런 거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거를 구입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킬러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뭐 MP라든지 스코넥 이런 기업들 위주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P, 스코넥 말씀 주셨고 본부장님 종목만 짧게 말씀 네, 주신다면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나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갤럭시 S24가 오히려 더 지금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매출이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나무각까지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리스트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